오늘 자리에 모신 분은 그것이 알고 싶다 1441회 범죄의 도시는 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 캄보디아 웬치의 내부자들 편에 등장하셨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박정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자리에 모신 분은 그것이 알고 싶다 1441회 범죄의 도시는 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 캄보디아 웬치의 내부자들 편에 등장하셨던 그 제보자 박종호 씨 가명입니다. 박종호 씨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쌈무이에 출연하게 되신 이유를 간략하게 좀 물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출연하려는 이유는, 저처럼 이렇게 고수익이나 취업, 뭐 그런 해외 쪽으로 알아보시다가, 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걸 방지하고자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봐라. 자,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네네. 첫 번째로 그 제보자님께서 캄보디아에 가게 된 계기가 있을지, 뭐 여행이나 뭐 일로 가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친척들이나 이제 해외 쪽으로 이렇게 회사를 많이 다니고 있어갖고, 저도 해외 쪽으로 일을 한번 해볼까, 회사를 알아볼까, 그렇게 하다가, 알아보다가, 바로 이제 이틀 후에 긴급 여권 만들어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뭐 범죄와 연관된지 전혀 모르시고 그렇게 가게 되셨네요. 범죄에 뭐 연루되고 막 그런 건 없고, 그냥 무슨 엔터테이너다, 음, 무슨 회사다. 그냥 뭐 번역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번역도 제가 뭐 중국말을 잘해야 되고 뭐 외국말을 잘해야 되고 그런 번역이 아니고 온라인 그 영상 번역이라고 그냥 이게 딱 되면은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한글이 나오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음, 타자를 쳐갖고 된다고 하고, 그리고 한번 와서 한번 회사 구경도 한번 할 겸 한번 와라. 우리 한국에 직원도 있고 직원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저희 집 앞에 차가 왔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오히려 그게 그냥 마음이 놓였죠, 그냥. 그러면 그 비행기 값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체류 비용이나 그런 것을 그쪽에서 다 대준다고 했었나요? 그쵸. 그쪽에서 이제 돈을 다 대준다고 그러고 비행기도 그 같이 온 사람 있잖아요. 그 기사. 기사가 또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남자 둘에 여자 한 명이 왔거든요. 총 세 명. 그리고 여자도 있었고. 그래갖고 그냥 비행기도 다 끊어지고 그리고 또 인천공항 갔잖아요. 네. 가서 또 밥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해외여행이 또 처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이고 또 하니까 뭐 그런 정보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뭐 뉴스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막 그런 것도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아, 그냥 급하게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냥. 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제보자님이 알고 있는 경우 중에 그 외에 다른 경로로 가는 경우도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봤던 경우는 뭐 개인 사정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분이 있었는데 그 업자들이 대출 상환을 압박하면서 채무 탕감 조건으로 반강제적으로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보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해갖고 한국에 왔잖아요. 네. 한국에 와서 이제 막 알아봤어요, 제가. 음, 저처럼 이런 피해자가,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감금된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출이나 뭐 저처럼 뭐 취업 사기나 아니면 뭐 고수익 취업 있잖아요. 네. 고수익 취업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 친구 지인을 해갖고 꼬드겨갖고 이렇게 보내고, 참. 그때 제가 단지에 갇혀져 있을 때 앞방에 어떤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한국인입니까? 네, 한국인이에요. 네. 근데 그 아저씨는 제가 물어봤죠. 아저씨는 어떻게 여기 이렇게 왔어? 이렇게 단지 이렇게 와 있냐? 물어봤더니 아는 아, 지인이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갖고 갔대요. 그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갔을 때요. 네. 와, 그래갖고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저씨한테 눈치를 줬죠. 음, 지금 아저씨, 지금 우리 갇힌 거다. 빨리 눈치채라.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 아저씨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눈치가 없더라고요. 한 몇 살쯤 돼 보이던가요? 그 아저씨는 거의 한 50대 중반? 후반? 그래서 저는 인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또 인제 그거 살고 싶다 그 방송국 관계자분들이랑 다시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인제 거기서 단지에 갇힌 사람들 이렇게 구출해 주는 그 선교사분을 몇 분 만났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아저씨에 대해서 특징을 말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그 시아누크빌 바닷가에서 한 1 주일 전인가 2주 전에 단지에서 나와 갖고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우, 돌아가신 줄 알고. 네. 구걸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 선교사분이 얘기를 듣고서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 해 주려고 바닷가 앞으로 갔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인제 아저씨가 거기서 인제 구걸을 하다가 어디로 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라져 버렸네요. 예,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탈출을 했는지. 그분은 제가 듣기로는 거기 단지에 있는 그 조직들이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시아누크빌 그 앞바다에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네요. 네네네. 근데 그 아저씨 특징은 안니빨이 하나도 없거든요. 임플란트 하나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한테 말을 했죠. "혹시 그분이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분 음. 맞다고. 근데 인제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제가 거기 단지에서만 지금 한국 사람을 셋 넷 한 5명 봤어요 거기서 방 안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인제 비치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거기서 인제 여러 명도 봤고 그리고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일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 네. 혹시나 이걸 인제 외교적이나 뭐 문제가 있을까 봐 방송에서 안 나왔는데 일본 사람도 있었고 그 일본 사람은 아빠가 한국 사람이래요. 네. 그분은 오사카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사카. 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 캄보디아로 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 범죄에 가담하는 일인 걸 네네네. 알고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인제 거기서 상당히 인제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단지에 갇혀져 있을 때 네. 어떤 젊은 20대 초반들이 밥을 갖다 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은 보니까는 인제 저처럼 이렇게 단지에 있는 사람을 밥도 갖다 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일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지 이 새끼들 뭐지?' 그랬어요 제가. 그럼 역시 그 한국인이었고요. 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아,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깐 조직에서도 한국에서 젊은 애들을 꼬드겨 갖고 그러니까는 취업으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렇게 단지에 한국 사람들 갇혀져 있는 이렇게 조직 내에서 막내 역할 있잖아요. 막내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젊은 애가 인제 제가 좀 불쌍해 보였는지 뭐 이렇게 뭐 그랬는지 밤에 몰래 음료수를 갖다 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범죄에 가담하는 일인 걸 알고 가셨다고 생각하시네요. 당연히. 그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는데, 이게 질문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거든요.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그 출국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간략하게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네. 일단 제가 출국한 제 일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고 네네. 저는 인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 뭐 당일 지급이나 뭐 이렇게 고수익 뭐 그렇게 해 갖고 이렇게 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인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외국 기업 그러니까 외국 조직에서 한국 젊은 애들 그러니까 젊은 무슨 운전기사를 이렇게 해 갖고 보내 갖고 나는 여건이 없다. 나는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라."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인천공항에 가면은 긴급 여건, 취업 뭐 그렇게 써 갖고 30분 후에는 뭐 긴급 여건이 바로 나오니까 음. 그거를 이렇게 받아 갖고서 타고 가면 된다. 음. 그래 갖고서 인제 기다렸는데 인제 줄을 서고서 인제 비자 이렇게 해 갖고 줄 서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인제 줄 서 있는데 제가 순간 좀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뒤를 딱 돌아봤어요. 네. 근데 핸드폰으로 제 뒷모습을 찍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거기서 인제 '좀 이상하다.' 해 갖고 거기서 그냥 비행기를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찍지? 왜 찍지?' 하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가는 거 이렇게 하나 보다.' 하고서 인제 한 7시 반 비행인가 해 갖고 비행기를 인제 타고 인제 의자에 앉았어요. 네.
일제에 갔는데 그 꿈이라는 그 캄보디아에서 그 조직 내 그 어떤 여자분이 그 아래 나왔던. 네. 그 꿈이라는 그 여자분이 카톡이 딱 오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앉았냐고. 앉았다고. 그러면 비행기 안에 있는 사진을 보내달래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보냈는데 이제부터 박종훈 씨는 제가 관리하는 외국 직원이다. 캄보디아에서 내리면 자기한테 메시지를 주거나 전화를 달래요. 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서 내리면은 공항 직원이 당신 이름을, 그러니까 여권에 나와 있는 제 이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들고 있을 거다. 그 사람한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렸는데 그 공항 직원이 제 이름을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서 뭐 비자 신청이나 뭐 그런 거를 그냥 다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오.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 공항 직원이 공항 나가는 그 문 있잖아요.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허허. 네. 그래갖고서 이거 되게 뭐지 하고서 제가 또 처음 외국 그거니까 이렇게 뭐 대우를 이렇게 뭐 되게 좋은 회사인가 보다. 그냥 그래갖고서 이제 해서 갔는데 이제 거기 택시 기사인가 무슨 이제 기사분이 제 이름을 또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항 직원이 이제 그 운전기사한테 넘겨주더라고요, 저를.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택시면 택시 뭐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 캄보디아는 이제 택시라는 구별이 없고 그냥 일반 차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래갖고 이 차를 타래요. 그래서 탔는데 푸른펜이면 저는 푸른펜인 줄 알았는데 차를 타고서 2-3시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이게 뭐지? 뭐 어떻게 된 거지? 뭐지? 했는데 괜찮다. 근데 그 운전기사는 외국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오줌 매렵다. 화장실 좀 가자. 그래서 이제 휴게소 거기 이제 가다가 휴게소를 들려서 제가 그 꿈이라는 그 여자한테 전화 좀 걸어달라 얘한테. 그 전화를 운전기사 그 사람이 꿈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저를 바꿔주더라고요. 네. 여자가 맞았나요? 예, 여자는 계속 맞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부터 여자였고, 그리고 그 꿈이라는 여자가 이제 단지에서 제가 보게 됐는데, 얘가 꿈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죠.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나이대를 대충 가늠할 수 있잖아요. 나이대는 이제 20대 한 중반? 네. 그리고 여자는 또 키도 크고. 봤나요? 그 단지에서 봤죠. 그래서 이제 얘가 꿈이었구나. 그렇게 했죠. 그래서 네. 이제 휴게소에 들렸다가 이제 꿈이라는 애한테 전화 통화를 하고 이제 괜찮다. 우리가 호텔로 그 운전기사가 안내해주고 네. 해줄 거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그 호텔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야. 그런 다음에 이제 호텔에 도착했잖아요. 네네. 호텔에 도착하니까는 밤 한 12시 반인가 1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603호에 제가 명함에 그 초록 색깔 명함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6층으로 이제 올라갔죠. 근데 올라갔는데 이제 조용한데 바로 앞에서 한국 사람들 막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6층에서. 그래서 뭐지, 한국 사람도 있나 보다. 자, 그러면 그 한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는 혼자 타셨네요, 그죠? 그쵸. 이제 혼자 탔죠. 그리고 궁금한 게 그 캄보디아에 내렸을 때 그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박정호 씨의 이름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 공항 직원이 확실히 맞았나요? 확실히 맞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싶다 방송 팀들이랑 같이 갔을 때도 네. 거기 있는 공항 직원들이 이름 있잖아요. 네. 이름 같은 걸 들고 있으면서 온라인 하면서 막 찾더라고요. 온라인? 예.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뭘 그런 걸로 이렇게 조직 애들이 신청을 따로 해놓으니까 이제 온라인 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인지 뭐 온라인인지 네.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죠? 온라인일 수도 있고, 그죠? 그쵸. 줄 서라고. 그리고 웬만해선 그런 조직들 있잖아요. 네. 우리 이제 가기 전에 여권이 나오면 여권 사진을 한 장 보내라고 그랬거든요. 당연히 이제 비행기를 할 때는 보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 해외 나갈 때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는데 네. 그 공항 직원한테 그거를 다 주더라고요. 뭔가 수상하네요, 그죠?
그쵸.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서 내리면은 걔네들이 인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뒷돈을 받지 않을까. 추측이지만. 그쵸. 그리고 그거 살고 싶다 해서도 그거 인제 공항에서 이렇게 공항 직원들이 애들 이렇게 막 찾잖아요. 네. 몰래 몰래 하면서 그걸 찍다가 들켰어요, 찍는 아 걸. 네. 이게 방송에서 안 나왔는데 그래서 한 30분 동안 그 공항 직원이랑 엄청 싸웠어요. 왜 찍냐고. 네. "왜 찍냐고. 카메라 왜 뺏어가냐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근데 인제 이거는 나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인제 PD님이 공항 직원한테 이렇게 돈을 인제 얼마 정도를 해 갖고 카메라를 다시 샀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서 처음부터 인제 그렇게 들켜 버리니까 카메라 뺏기고 이거 처음 오자마자 이게 또 이게 아닌데 불안하네요. 그쵸. 엄청 땀 음. 흘렸죠 그때 인제. 네. 자 그러면 뭐 벌금이라고 치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 역시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호텔로 가셨잖아요. 그다음에 단지로 들어간 이후의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인제 제가 호텔에 가고 인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됐을 때 그 한국 사람들 말소리가 많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호텔에서. 네. 네. 그리고 인제 밥이 오면은 그 꼬미라는 여자한테 음. 연락이 와요. "밥 그 어디지 1 층에 보냈으니까 밥 갖고 가라." 음. 근데 인제 밥을 가지러 가면 그 방에 그 도시락에 번호가 써져져 있어요. 1 번, 그 2번 뭐 이렇게. 네. 근데 도시락을 가지러 갔을 때 그 한국 사람 거기서 많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용기를 내서 말을 했죠. 오. "혹시 한국에서 왔냐?" 그랬더니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저랑. 네. 피하더라고요. 뭐죠? 그래서 제가 지금에서야 생각하는데 그 조직 애들이 얘기를 했나 봐요. 미리. "여기에 한국 애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말을 음. 걸거나 뭘 하면은 절대 얘기하지 말라."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박정호 씨에게는 얘기를 안 했고요. 그런. 저는 이제 막 말을 걸었죠 일부러. "어디서 왔냐?"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말을 계속 피하더라고요 막. 음. 근데 인제 거기서 3-4일 정도 있는데 한국 사람 인제 제가 로비에서 제가 많이 거기서 많이 있었어요. 네. 로비에 많이 내려가 있었는데 음. 로비에 있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차를 타고서 가더라고요. 오. 호텔로부터. 네. 막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떨면서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락도 갖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도시락도 인제 점점 제 거 하나만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여기 인제 호텔에 나 밖에 없는 거구나.' 음. 그래서 인제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근데 걔네들이 제가 여기 호텔에 한 2-3일 정도 됐을 때 안전상의 이유로 여권이랑 핸드폰을 다 뺏어가고 지네들이 준 핸드폰을 쓰라고 "여기 네. 뭐 유심이나 뭐 하니까는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인제 부모님이나 뭐 누구랑 연락 통화하고 싶으면 자기네들이 인제 퇴근할 때 여길 들린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 통화하고 싶으면은 인제 내 걸로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음. 그렇게 인제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 하나하나씩 사라지니까 저는 인제 머리를 썼죠. 걔네들이 밤 올 때 인제 제가 "나 돈이 하나도 없다. 어. 좀 돈 좀 달라." 그랬더니 $100를 주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급하게 간 거니까 옷도 하나도 안 갖고 갔거든요. 그냥 그때 당시에 추웠잖아요. 네. 그래서 "옷을 사야 된다. 돈 좀 달라니까 $100를 딱 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100로 여기서 쪼끔만 쭉 올라가면은 뭐 스타벅스나 이렇게 교민들이 많이 있는 거를 제가 미리 훑어봤거든요. 어. 호텔에 있을 때 낮에 인제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고. 네. 그래서 나갈 때는 그쪽으로 해 갖고 '나가야 되겠다.' 해 갖고 음. 제가 4 일째 되는 날 인제 낮에 짐을 다 풀어 제끼고 그러니까 짐은 하나도 안 챙겼어요. 그냥 도망간다는 그런 걸 인제 안 들키기 위해서. 네네. 잠깐 뭐 밖에 나간다는 그런 거. 그렇게 해 갖고 인제 그쪽으로 쭉 올라갔는데 한국 교민을 만났어요. 네. 교민을 만나서 나 지금 치안 뭐 그런 걸로 해 갖고 여기 지금 왔는데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다. 음. 어떻게 해야 되냐. 대사관 가고 싶다." 그러니까 대사관이 되게 멀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른펜에 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택시 좀 불러 달라. $100 이거 돈 있다."
그랬더니 거기서 교민이 시아누쿠빌 거기 스타벅스 쪽에서 택시를 불러줘갖고 대사관까지 3시간을 달려서 갔죠. 네. 갔는데 이제 또 밤인 거예요. 다 퇴근했겠죠, 그쵸? 그래갖고서 대사관 앞에 갔더니 경비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지금 납치돼갖고 이렇게 왔다. 여권이랑 그런 거 다 뺏겼다. 근데 걔네들은 한국 대사관의 경비원이면은 솔직히 한국말 좀 알아듣고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 퇴근하고 없다. 그냥 가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국 대사관을 한 1시간 동안 머물고 그 대사관에서 나오는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걸 잡았어요. 그랬더니 경비원들이 저를 잡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가라고. 내일 오라고. 그 차 안에는 한국인이었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보니까 뭐 외국 사람이라고, 캄보디아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만 노 아니라고 가라고. 그래갖고 제가 대사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대사관 바로 앞에 한 200m 앞에 있는 호텔에 가갖고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룻밤만 묵어달라. 그렇게 해갖고 대사관 앞에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이제 지내다가 아침에 대사관으로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그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준 핸드폰 있잖아요. 그 조직 거기서 그거 쓰라고 준 핸드폰. 네네. 그걸로 데스크톱이나 뭐 그렇게 연결을 해갖고 제가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해킹이 돼 있는 상태였네요. 그쵸. 해킹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뭐 누구랑 얘기를 하고서. 그러더만 이제 그때 이제 밤에 그 핸드폰으로 연락이 딱 오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네가 지금 누구랑 통화를 그러니까 누구랑 연락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너 지금 너 혹시 대사관 앞이니? 그러더라고. 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7시에 차를 보낼 테니까 호텔 앞으로 보낼 테니까 그걸 타고서 다시 와라.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엄청 협박을 많이 했죠. 너 한국 못 간다. 너 어차피 대사관을 가도 이민청으로 가도 너 다시 내 앞에 다시 끌고 온다. 네. 이제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되네요. 네, 가족 협박 그리고 뭐 너 뭐 범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캄보디아 와갖고 막 마약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협박 그렇게 해갖고 뭐 너 다시는 못 가게 한다고 막 뭐 뒤집어 씌울 거다. 네, 뒤집어 씌울 거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라. 차 보낼 테니까 그 보낼 차 그 넘버까지 보내줬거든요. 네. 사진을 딱 보내면서 이 차 보낼 테니까 잘 생각해갖고 타고 와라. 그런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됐잖아요. 네. 그래갖고서 이제 또 한 번 또 차를 또 올라탔죠. 그래갖고 이제 차를 타고서 다시 또 시아누쿠빌을 또 3시간을 달려요. 이제 거기서도 또 막 미쳐요. 막 이거 뭐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디 무슨 단지 무슨 외곽 쪽에 차가 딱 쓰더라고요. 네. 뭐지? 나는 여기가 아닌데 내가 처음에 묵었던 그 호텔인데 하고서 그 택시한테 그 운전기사한테 그 명함을 보여줬어요. 내가 묵었던 방은 여기 호텔이다. 그러냐고 하고서 다시 그 호텔로 가더라고요. 네. 그 호텔에 이제 딱 가니까는 너 도망간 거 아니냐? 너 간 거 아니냐? 너 왜 왔어? 그 캄보디아 그 호텔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네 여행사가 너 집에 갔다고 그랬는데 왜 어떻게 해서 갔냐고. 그러더만 그 아래에서 제 거 짐을 딱 주더라고요. 치웠네요. 간 줄 알고. 네, 간 줄 알고서.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운전기사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다시 차에 타라고. 네. 뭔가 얘기가 안 맞았다. 그래서 다시 또 차를 탔죠. 탔는데 이제 그 단지 있잖아요. 그거 살고 있다 나오는 그 단지. 네. 거기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이렇게 해갖고 그 단지에 오케이가 떨어져갖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이제 거기가 이제 단지 안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왔다 갔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정보가 하나도 없어갖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올라갔는데 어떤 방으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에 딱 들어가니까 지금 한국 그 조직 그러니까 걔네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중국 사람도 있고. 음. 근데 지금 이제 이쪽에서 당신이 그러니까 네가 준 뭐 그런 거를 다 해갖고 심사를 다 볼 테니까 잠깐 좀 기다려라. 우리 퇴근할 때 너도 같이 갈 거다. 음. 그래갖고 거기 그냥 방 안에 이렇게 있었죠. 근데 방 안에 이렇게 있는데 가자는 말도 없고 그냥 계속 있는데 갑자기 어떤 중국 사람 있잖아요. 음. 중국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들어오는데 왠지 느낌이 좀 싸하더라고요. 원래 침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네. 근데 그 중국 애들이 침대를 막 날리면서 제 옆에 침대를 막 설치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나 이제 얘네들이 날 감시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확 받아갖고 왠지 좀 해야 되겠다 해갖고 그 침대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또 설치를 제가 했어요. 그냥 내가 할게 하면서 그냥 음. 그렇게 해갖고 인심을 좀 사심을 좀 음. 쌓으려고 어.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국 애들이 절 감시를 한 3일 동안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물어봤죠. 여기는 어떤 곳이냐. 음.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지 못하다.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음. 나는 집에 언제 가냐. 그랬더니 그건 너의 여행사한테 물어봐라. 음. 나 살아서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는 무서운 곳이다. 오. 네, 그렇게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그 중국 애가. 근데 보니까 음. 중국 애가 좀 막내, 좀 막내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옆에 감시 붙여놓은 거 보니까는 중국 내에서도 약간 좀 막내를 저의 감시하라고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이제 그 신발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 빼고 그리고 가방도 막 뒤졌거든요. 그거 이제 거기 단지 들어갈 때. 신발끈은 도망 못 가게 그런 건가요? 신발끈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혹시나 잘못되면은 네. 이 신발끈으로 창문을 이렇게 연결해갖고 아래로 이제 떨어지려고 신발끈을 막 얼른 풀렀죠. 몇 층이었죠? 그때가 한 2층이었습니다. 2층. 좀 높은 2층. 네. 근데 이게 밖을 내다보니까 철조망은 다 있고 그리고 이제 가방도 막 뒤지고 막 그러니까는 왠지 단지 끌려가기 전에 제가 신발 그 깔창 아래다가 지금 제가 보내준 그 명함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제가 다 숨겨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잖아요. 네. 그 차 넘버까지 제가 다 적었죠. 그러니까 다 아. 머릿속에 다 기억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해갖고 한 3, 4일을 그 중국 애들이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일본 애가 이제 들어오고 일본 애가 이제 정신이 나갔는지 계속 막 헛소리하고 막 혼자서 막 기도하고 막 제정신이 나간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조직 애가 이제 나까지 정신을 놓게 만들려고 중국 애가 가고 일본 애를 붙여놨나 보다. 그래서 그때 막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약간 협박성으로.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걔도 이제 저처럼 끌려온 애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단지에 좀 오래 있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한 방에 붙여놨어요, 그 일본 애를. 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항상 문을 잠가 놓고 밖에서? 그리고 네, 바깥에서. 안에서는 절대 문을 못 열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그 구멍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 도어스코프. 네, 그것도 다 막아놓고. 아.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한 일주일 동안 그 치킨 햄버거 있잖아요. 네. 치킨 햄버거를 갖다 주는데 일주일 동안 그 일본 애랑 계속 햄버거만 계속 먹었습니다. 네. 자, 그 일본 사람이랑 대화는 좀 나눠보셨나요? 번역으로? 대화는 이제 뭐 번역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뭐 음. 핸드폰이나 뭐 그런 것도 다 갖고 가고 그래서 그냥 행동만으로 그냥 그러다가 이제 걔랑 이제 서로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는 일본에는 한국 사람 내가 날 감시하려고 붙여놓은 거고 나는 또 일본 애를 나를 감시하려고 붙여놓은 거지. 서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정신 나간 것처럼 그렇게 일부러? 행동을 했다. 예, 일부러.
아. 그렇게 행동했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걔 일본 애가 들어올 때 자기 자해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목을 조르거나 네네. 그렇게 하면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밤마다. 그리고 음. 밤마다 항상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어. 두 눈 부릅뜨고 안 자고. 어. 걔랑 일주일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지막에 한 4일인가 5일 정도 있을 때 인제 서로 오해가 풀리고 음. 그때 인제 서로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될까 막 그렇게 서로 의견을 많이 했죠. 네. 음. 근데 갑자기 걔가 인제 가더라고요. 어떤 일본 조직 인제 또 그 다른 또 일본 조직이 있었나 봐요. 어. 일본 조직 한 6-7 명이 걔를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일본 사람이었나요? 아 네.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너 어디 가?" 그랬더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음. "어디 가?" 그랬더니 "어디로 가?"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어. 근데 제가 인제 바깥에 창문 있잖아요, 철조망. 그걸로 내다보니까는 어떤 차를 타고서 가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로 가는지. 차,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관련돼 있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쵸. 인제 일본 애들도 얘를 인제 어떻게 해 갖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 한국 조직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얘는 뭐 때문에 온 거냐." 음. 그랬더니 걔도 인제 너처럼 취업 그걸로 해 갖고 아. 일본 조직한테 여기 끌려온 거라고, 여기 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한국만의 또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또. 그러니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거 방송팀이나 인제 거기서도 다 얘기를 다 하고 다 했는데 음. 이런 거는 안 나왔고 음. 외교 쪽으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딱히 뭐 외교 쪽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박종훈 님이 겪으신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전달해 주시는 거니까 그쪽에도 일본인 범죄자도 있었다. 그쵸. 고까지만. 인제 예. 자,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런 다음에 인제 계속 방 안에만 계속 있다가 음. 인제 제가 인제 말을 잘 듣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인제 어느 순간에 문을 안 잠그더라고요. 어? 근데 인제 이렇게 안 잠그는데 이렇게 바깥에 보면은 어떤 음. 한국 사람 어떤 한 분은 도망가다가 잡혀 갖고 많이 이렇게 욕하고 많이 맞는 걸 많이 봤어요. 아. 네. 도망가다가 들키니 해 갖고. 그래서 인제 그 사람은 계속 문 잠그고 음. 그리고 밤 12 시나 새벽 1 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가장 소름 끼쳤던 게 뭐였냐면 지금도 이 얘기하면은 닭살이 돋는데 네. 그 맞은편 방에 한국 사람이 3-4명 갇혀져 있는데 새벽 한 1 시나 2시 되면 문을 그렇게 두드려요. 안쪽에서요? 네. 네. "문 좀 열어 달라."니까 답답하니까. 어. 정신적으로 그쪽으로 인제 힘이 드니까. 음. 근데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저는 인제 정신 바짝 차렸죠 진짜. 네 '어떻게 해서든 나갈 거다.' 하고서. 음. 네. 그리고 인제 걔네들이 일 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이나 이렇게 전화를 한 번씩 시켜 줬어요. 네. 그때마다 전화상으로 "너 지금 납치된 게 아니고 난 지금 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그런 멘트가 있어요 걔네들이. 음. 그 멘트대로 얘기를 안 하면은 끊어 버려요. 그다음에 다시 전화를 걸게 하고. 차. 저는 이제 전화를 거기서 2번 시켜 줬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은 제가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은 한국에 인제 제가 실종 신고가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인제 그거를 캄보디아에서도 인제 저를 찾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음. 캄보디아 그런 협회 그런 데나. 근데 그 조직에서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너 지금 실종 신고가 다 돼 있고 캄보디아 그 해에서 지금 네 이름이 다 올라와 있다." 음. 그런데 순간 얘네들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그 안에 그럼 내부적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 준다는 건가?' 음. 그랬죠. 그래 갖고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죠. "너 나 지금 다 잘 있고 나 지금 실종 신고 돼 있는 거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저기 잘 있다고 아니라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거기서 음. 이렇게 멘트를 다 쳐줘 갖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거기서 캄보디아 그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 준다는 거죠. 음. 자, 그다음에 그 단지 내부에서 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저는 그냥 방 안에서만 계속 갇혀져 있고 네. 그리고 걔네들이 일하는 이렇게 보면은 단지가 크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뭐 일하는 그런 사무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갇혀 놓여 있는 상태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왜 이렇게 왜 일은 안 시키고 왜 방 네. 안에만 이렇게 갇혀져 있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해봤는데 제가 한 번 대사관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사관 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실종 신고도 다 돼 있고 하니까 음. 얘는 그냥 우리 사무실에 그냥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나는 음. 나갈 수 있겠구나. 어. 자, 그러면 그 일주일 정도 단지에 계셨던 거죠? 아, 거의 한 달 정도 있었죠. 아, 그래요? 네, 한 달 정도 있었죠.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있다가 한 2주 됐나? 그때 이제 어떤 중국 사람이 이렇게 와갖고 짐을 다 챙겨라. 음. 그래서 아, 나 이제 가나 보다 하고서 이제 그러는데 봤더니 바로 앞에, 바로 맞은편으로 방을 옮겨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옮겨주면서 보니까는 그 제가 있었던 그 호텔에 한 칸 한 칸씩 뛰어가면서 한국 애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좀 문제 있는 애들을. 아. 그 방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봐요? 방 하나하나씩 띄워놓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1번에 갇혀져 있으면 네. 2번을 띄워놓고 3번에 또 음. 조직이 또 들어가 있거나, 그러니까는 그 이렇게 있거나, 그리고 2번에는 항상 그 중국에는 한국 애들이 음. 들어가 있었어요. 아, 혹시나 그 같은 나라 사람끼리 무슨 뭐가 꿍꿍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 하니까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띄워놨어요. 아. 그리고 그 안에는 구멍이 엄청 많이 나 있어요. 어떤 구멍이죠? 그러니까 그 맞은편 그 구멍에서 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구멍. 아. 네, 감시하는 구멍인가요? 그쵸. 감시하는 구멍. 음. 그리고 이제 밤 항상 문을 잠가 놓고. 음. 자, 그럼 한 달 동안 계속 거기 갇혀만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계속 방 안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밥만 먹고? 네. 밥도 계속 햄버거 먹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 그 볶음밥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하루에 딱 2끼 줬습니다. 2끼. 네. 음. 그러다가 이제 왜 그랬을까요? 보통은 뭐 어디에 보통은 저도 이제 갔다 와서 알았는데 네. 이 저처럼 이렇게 갇혀 놓지 않고 뭐 온라인 뭐 그렇게 뭐 그런 불법적인 일을 그쵸. 시키는 사무실을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업체에다가 돈을 받고서 보낸대요. 맞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뭐 신용이나 뭐 이렇게 뭐가 문제 있는 애들은 자기네들 이제 업체 그런 조직 내 사무실에서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 천만다행이긴 하네요. 그쵸. 그러니까는 제가 만약에 대사관을 안 가고 그냥 거기 호텔에 있었으면은 음. 걔네가 이제 또 다른 그 그 조직 있잖아요. 업체. 네네. 거기에 이제 돈을 받고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추측을 해 보자면 그러니까 박정우 씨가 대사관에 처음 찾아갔잖아요. 그죠? 그쵸. 찾아가는 바람에 이 조직에서는 아, 이 대사관에 찾아간 거 보니까 언제든 탈출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자기들이 과연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시키면서 그런 그 불법적인 정보들을 박정호 씨가 알게 하게끔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잖아요. 네. 걔네들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오게끔 하는 그런 업체인 거고, 음. 또 이런 불법적인 그렇게 가둬놓고 막 때리고 막 그런 업체는 또 그 단지 안에 또 다른 업체들이 또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 그런 단계가 있네요. 네, 거기 보면은 단지가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업체들이 제가 음. 보기에는 한 5-6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분담돼 있다는 거죠. 그죠? 조직별로.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음. 우리가 만약에 삼성그룹이, 그러니까 삼성 업체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아웃소싱이 쫙쫙쫙 계열이 있잖아요. 하청업체 같이. 아, 그쵸. 그런 것처럼. 하청업체. 네.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하청업체에 안 팔린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런 애들을 그냥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이렇게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그 이후로 한 달 이후로 어떻게 나오게 되셨는지. 보면은 한 3일에 한 번씩 그 이렇게 방 안에 청소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네.
그 현지인 캄보디아. 네. 근데 그 여자애가 저한테 좀 잘해줬어요. 그 한국 애들이 머물었던 방에 이렇게 이제 퇴근을 하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럼 그 방 안에 뭐 커피 믹스나 뭐 과자나 막 그런 거 놔두고 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간식. 그럼 그거를 여자애들이 이게 몰래 갖다 주고 그랬어요. 일로 와라, 그래요? 일로 와라. 아, 예. 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있다가 갑자기 그 여자가 먹을 건 안 주고 갑자기 일로 와라. 일로 왜 와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10,000원. 10,000원이요? 아, 네, 한국 10,000원. 돈을요? 아니요. 그 캄보디아 돈으로 아, 5,000원, 네네. 5,000원 2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서 얘가 돈을 이걸 왜 주지? 그런 고민 좀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밤이 됐잖아요. 네네. 밤이 딱 되니까는 한국 그 조직 한 3-4명이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짐을 다 챙기라고 하면서. 네. 그러더만 갑자기 차에 타래요. 이 차에 타고 가래요. 이 차에 타래요. 네. 그래서 차에 올라탔죠. 근데 이제 탔는데 또 이제 나 어디로 가는 거지? 했는데 제가 이제 익숙했던 그 길 있잖아요. 네네. 프롬펜에서 여기 시아누프를 왔던 길. 네. 거기를 제가 한 3번인가 4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대사관도 갔었고. 근데 익숙한 길을 이렇게 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가는 건가? 근데 이제 휴게소에를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잠깐 화장실 좀 가도 되냐고 하니까 화장실을 갔다 오래요. 네. 근데 거기서도 또 엄청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망갈까? 지금이 딱 기회인데 어떡하지? 딱 그러다가 화장실 모르겠다. 일단 차에 타자.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탔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걔네들이 막. 저 이제 차에 뒷자리 탔으니까. 네. 딱 보니까는 제가 타고 왔던 차를 타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 차 끌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그 캄보디아 조직. 그 차를 제가 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차를 잘못 타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거 타라. 그래서 이제 옮겨 탔죠. 근데 갑자기 이제 여권이랑 이렇게 이제 비행기표랑 해갖고 주더라고요. 너 한국 간다. 오. 예.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는 공항에 딱 내려다 주더라고요. 이야. 그때가 한 밤 10시였나? 진짜 운이 좋으셨네요. 예. 그래갖고서 비행기에 이제 해갖고 올라가서 하는데 진짜 보니까 날짜가 거의 한 달이 다 됐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내리면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돌려줬나요? 핸드폰도 하나도 안 돌려줬죠. 그냥 몸만 그냥. 와. 예. 그래갖고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갖고서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네네. 전화를 하든가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택시 있잖아요. 네. 택시 기사한테 이제 엄마 가족한테 전화 통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럼 빨리 택시 타고 빨리 와라. 너 어떻게 나온 거냐고. 너 지금 대사관이랑 해갖고서 이제 했다고 어떻게 해. 빨리 택시 타고 와라.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대사관부터 해갖고 경찰부터 해갖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며칠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방송국 있잖아요. 그거 살고 싶다. 네네. 알고 봤더니 제가 갇혀져 있을 때 그걸 살고 싶다 해서 저처럼 이렇게 갇혀져 있는 걸 방송에 내보냈더라고요. 1편이 한번 방송됐죠. 1편에, 네. 네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방송에 내보냈던 그 20날 제가 갇혀져 있었던 날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거 살고 싶다 팀들이 와갖고 그걸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그 단지에 있었던 거고. 네. 그래갖고 이제 그거 살고 싶다 해서 얘기를 해갖고 다시 한번 가지 않을래. 네가 갇혀져 있었던데 어딘지도 다 찍고 뭐 드론도 띄우고 얘네를 잡고 싶지 않냐.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 그래서 진짜 다시 갔죠. 다시 가셨잖아요. 그쵸. 이제 방송국이랑. 그때는 엄청 많이 생각했어요. 원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네.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죠. 어. 네, 방송국을 저는 선택했어요. 이제 또 안전적인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해갖고 갔죠. 이제 안전이 다 보장된 상태에서 가셨다는 거죠? 그쵸. 네. 걱정을 조마조마했어요. 보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제가 왜 가려고 그랬냐면은 거기서 또 누가 또 그 은수 씨라는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또 갇혀 있다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구해주러 뭐 그런 거를 그런 걸로 해갖고 같이 가지 않을래. 그렇게 해갖고 이제 다시 찍으러 가게 된 거죠. 무사히 탈출하셨죠, 그죠? 그분은 이제 나왔죠. 네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네, 그 단지로 들어간 한국인을 뭐 어떤 방법이나 과정으로 그 범죄에 끌어들이는지 혹시 들은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쵸. 근데 저도 이제 보니까는 어떻게 끌어들이냐면 저처럼 처음에 묵었던 호텔 있잖아요. 네네. 이제 캄보디아 내리면은 이제 첫 번째 묵는 그 호텔을 그쪽으로 차를 이렇게 들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여권이나 그렇게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걸 다 보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어디 아웃소싱이나 그런 업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돈을 이렇게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가면 이제 뭐 폭행이나 뭐 고문 막 그렇게 해갖고 일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어떤 일들이죠? 보통 보니까는 그 로맨스 스캠이나 네. 아니면 뭐 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코인 사기. 예, 코인 사기나 아니면은 뭐 보이시피싱 사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묵었던 그 호텔에서 한국 사람 4-5명 봤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네네. 묵었던.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차를 타고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단지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을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팔려간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 와 있는지 아직도 거기서 못 나오고 그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캄보디아 그쪽에 아직까지 있지 않을까. 네, 보통 가면은 한 반년 동안은 갇혀 있다고 와.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그런 그 꼬미 조직 애들이. 저도 마지막에는 한 2주 정도 됐을 때는 진짜 이거 목매달아서 그냥 죽을까. 어휴. 화장실에서. 근데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다. 예, 옆에는 또 누가 또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랬죠. 그리고 항상 신발 운동화는 항상 밤에 네. 한 일주일 넘었을 때는 신발 운동화를 신고 잤어요. 언제든 나가려고 이제 몰래 네네. 나가려고 이제 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 이러한 범죄 체계나 시스템 그리고 인사 체계 이런 거 누가 계획을 세우는지 뭐 실제로 한국인들이 그 간부급이나 윗선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쵸. 근데 저도 이제 딱 보니까는 체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뭐 총 대장이라고 하면 그 아래 한국이나 뭐 한국 사람들이 밑에라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있었던 그 시아누쿠빌은 총책이 한국이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중국 애들한테 돈을 이렇게 좀 주면서 네. 감시를 많이 했어요. 한국 애들은 그 단지에 있다가 퇴근해요. 네. 중국 애들이 우리를 이렇게 관리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알려진 바로는 총책이 중국이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 거기서는 한국이 총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애들은 그 일본이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뭐 태국이나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는 모든 걸 한국 애들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총책이라는 그 좀 고위급 애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한 나이대가 한 40대인가 50대인가 그랬는데 걔네들한테 중국 애들한테 일 다 시키고 다 그랬었어요. 한국인이. 네네, 한국 애들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어떤 조직들은 또 중국인이 총책일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잘은 모르지만.
네, 저는 잘 모르지만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직접적으로 그런 일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뭐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급여라든지 뭐 정산은 어떻게 받는다.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받는다. 그런 정보를 좀 알고 싶네요. 알고 봤더니, 어, 보통 거기서 달러로 준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 뭐, 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네. 비트코인. 거기서 텐더로 이렇게 주소, 지갑으로 이렇게 주거나, 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어디 또 아웃소싱이나 뭐 그런 업체에 또 팔려갈 수도 있어요. 음. 납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그렇게 그쵸. 팔려 나가면 이제 빚으로 또 계산이 되고 그쵸. 이제 그렇게 되는, 그 빚을 또 갚아 나가야 되는. 네, 음. 그리고, 네, 그렇게 되는 조직업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이야기에서 듣기로는 네, 그런 단지 안에 뭐 네네, 카지노나 그런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거기서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서 월급을 받으면 그 네네. 월급을 탕진하게끔 또 만든다. 이런 말이 음, 있었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음. 있는데, 제가 있는 단지에는 네. 진짜 되게 컸어요. 단지가. 아, 네네. 제가 있던 데는 하나가 단지면은 바로 앞에가 또 단지고, 아. 단지 이렇게 붙어져 있거든요. 오. 근데 제가 있었던 단지에는 카지노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고, 네. 그거 살고 싶다 팀에서 1편에서 왔을 때가 그 두 번째 단지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첫 음. 번째 단지에 있었는데. 아. 그래서 이제 그거 살고 싶다 팀이랑 같이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거죠. 왜죠? 앞에 단지가 또 있었구나. 아, 나는, 모르셨구나. 네, 그거 살고 싶다 해서도 1편에서 단지가 이건 줄만 알았대요. 그냥 이거 하나. 아, 그 팀에서도?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저랑 같이 갔잖아요. 네. 충격이었죠. 소름이 많이 끼쳤죠. 음. 네, 자, 그러면 그 단지 안에서 네네네. 그 성과를 못 낼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불법적인 일들. 네네네. 그렇게 됐을 때 뭐 폭행이나 뭐 고문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네네네. 뭐 강력하게 저항을 했을 때 있잖아요. 뭐 살인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 살고 싶다 팀이랑 갔을 때 네.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 업체에서 내부 갈등이 있어갖고 한 명을 패갖고 어디에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였습니까? 많이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얘기 들었었고. 자, 그러니까 방송을 보니까 뭐 한국인들이 각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뭐 그 부분은 그러면 자유로운 건지. 저는 이제 방송에 봤을 때 핸드폰도 이제 보고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아, 그런 데도 있군요. 그렇게 했으면은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음. 나오면 되는데 저는 네. 아예 핸드폰도 다 뺏어버리고 감시용으로 또 붙여놨으니까. 감시용으로 또 붙여놨고 또 그것도 다 뺏어가고. 자, 그러면 피해자들의 신상을 네네네. 그 조직원들이 어떻게 알고 그걸 악용해서 협박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핸드폰을 네. 만약에 제가 들고 간 핸드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걸 풀으라고 그래요. 음. 예, 단지에 끌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풀으라고 그래요. 아, 비번 같은 걸 예, 풀으라고 그래요. 다 알려달라고. 전부 다 이제 그 확인하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때리거나 뭐 고문실에 끌고 갔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풀었죠, 그냥. 음. 막 저한테 막 손가락 잘라버린다, 막 고문이 막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네. 근데 알겠다고 그냥. 예, 근데 그냥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음. 음, 그랬죠. 근데 이제 거기 그거 살고 있다 보면은 저처럼 이런 꼬미 일당들이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분은 뭐 고문실도 직접 가서 보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런 그 신상들을 알아가지고 그들이 그걸 활용해서 어떤 협박도 하나요? 그쵸. 협박을 하는데 그분은 가족들한테 전화해갖고 네. 몸값이나 그런 걸 달라고 해갖고 돈 1,700만 원을 받아갖고 그분이 풀려났다고 그러고. 제가 또 듣기로는 제가 그때 그거 살고 싶다 갔을 때 네네. 한 몇 주 전에 높은 층에서 탈출하다가 떨어져 갖고 죽은
젊은 청년이 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인입니까? 네, 한국. 아, 아,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 실제로 그곳에, 그 단지에 자발적으로 원해서 머무는 사람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발적으로 네네. 자발적으로 있는 거는 저는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음, 그냥 그렇게 뭐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네. 어디에 갇혀져 있다. 그런 게 되게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듣기로는 그 캄보디아 경찰 쪽과도 뭐 어떤 연계가 돼 있다, 뭐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쵸. 네네네. 네. 음, 그거는 100% 저도 보장합니다. 제가 건물에 갇혀져 있을 때, 네. 그 경찰 공무직으로 있다가 퇴직해갖고, 오, 여기서 경비를 쓰는 아저씨를 또 봤고, 와, 그리고 또, 제가 대사관을 가거나 뭐 이민청으로 끌려가잖아요. 네. 이제 가게 되면은 걔네들이 이제 뭐 취업 비자나 해갖고 비자 신청을 걔네들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서 자기네들이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넌 다시 우리한테 온다. 음, 넌 다시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 잘 생각해라. 뭔가 연계가 돼 있다. 네네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럼 방송을 보고 또 질문 드리는데, 그 대사관 직원이 찾아와도 그 스스로 구조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그것까지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아마 거기서 겁을 주지 않았을까. 협박을. 협박. 네. 자, 다음 질문인데, 그 피해자들 중에 혹시 구출이나 탈출로 한국에 온 이후에도 뭐 적극적으로 신고를 못한 경우도 알고 계시는지. 못한 이유는 이제 개인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걔네들이 다 갖고 있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도착하자마자 네. 핸드폰에 제 거 이제 그 전에 썼던 핸드폰 누가 썼는지 그것까지 오자마자 데이터를 백업을 제가 다 시켰어요. 네. 근데 백업 다 시키니까는 걔네들이 제 거 핸드폰 이렇게 사용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 불법적으로 사용했던 음, 흔적들이 데이터가 있었죠, 이제. 오, 그걸 제가 얼른 백업 다 시켜버렸죠. 잘하셨네요. 네, 그래갖고 이제 바로 증거로 다 해갖고 음, 그랬는데 아마 그런 게 이제 백업을 시키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못하지 않았을까. 음. 네, 저는 뭐, 네, 원래는 뭐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죠. 안전한 거보다는 그게 맞죠. 자기가 음, 오히려 진짜 감금돼갖고 음, 불법적인 일을 안 했고, 안 했으면은 자기 오자마자 데이터 백업을 바로 시켜버려갖고, 어디에 돈을 썼고, 뭐 어떤 음, 카톡 내 거 핸드폰 이용해갖고, 로맨스로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바로 음. 증거를 해갖고 바로 수사기관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죠. 아, 그걸 이용했던가요? 저는 오자마자 바로 데이터 백업을 했더니 네, 제가 한국에 온 게 14일 날인가 13일 날이었거든요. 네. 13일 날 백업을 확 시켜버리니까는 이제 13일 날 했던 내용이 쭈루룩 다 있더라고요. 그냥 로맨스, 약간 뭐 이렇게 자기야 하면서 와, 그거를 이제 대화 내용까지 다 있죠. 여자인 척하고 하는 거죠? 그쵸, 여자인 척. 음, 이제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 거 뭐 은행이나 그런 것도 이제 누구누구한테 돈을 받아갖고 몇 명한테 돈을 스쳐가갖고 그거까지. 약간 세탁하는 과정이네요. 그쵸. 그게 가정이죠. 어. 자, 그리고 방송에서 보니까 그 범죄가 이루어지는 단지들이 그 상당히 대규모로 조성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시아누크빌이나 뭐 태국과 국경지대인 그 포이펫 뭐 이런 단지들이 원래는 뭐 하는 곳이었는지, 그리고 뭐 애초에 이런 목적으로 조성이 된 건지 궁금하네요.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 코로나 때 그렇게 뭐 공장이나 막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 뭐 안 돼갖고서 이렇게 뭐 임대를 주거나 그렇게 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제 망고단지 있잖아요. 네네. 그 망고단지 그때 많이 이렇게 털렸잖아요. 네네. 걔네들이 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 그러면 원래 그런 단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공장 단지로 만들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이런 범죄 네, 단지로 네, 돼버렸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 제가 방송에서 봤을 때 그 범죄 단지가 외곽 쪽이나 뭐 국경지대, 항구 지역으로 이동한 걸로 보이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 다른 범죄,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살인, 체유기, 뭐 인신매매나 장기매매 그걸로 뭐 강력범죄와 연결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그때 단지에 있었을 때 네. 어떤 조직의 한 명은 저한테 그랬어요. 국경지대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고. 오, 나 조심해. 나 사람도 죽였어. 그러더라고. 허허, 나 인터폴 뭐 적색 뭐 수배자야. 너 오, 조심해. 너 잘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네, 한국 사람. 그렇구나. 네. 그러더만은 그 한국 사람 어떤 조직 한 명이 얘 지금 말하는 거 농담 아니라고 진짜라고. 그런 경우가 그러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고문실도 뭐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궁금한 게, 그, 방송을 보니까 그 구조 요청을 받은 대사관 분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구조 요청 의사를 본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던데, 네. 그 대사관 측에서 한국인들을 바로 데려올 수는 없는 건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 번 또 갔었잖아요. 네. 그때 뭐 대사관 쪽으로서도 이렇게 뭐 기뜸이나 뭐 그런 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네. 근데 어, 거기서도 이제 뭐 어떻게 뭐 공조가 안 되고 뭐 그렇게 안 되니까 외국이라 한계가 있다. 예, 한계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 뭐 경찰 뭐 그쪽에서도 뭐 두세 명밖에 좀 인원이 좀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아, 현지 경찰들이요? 네, 우리나라 경찰 파견된 아, 경찰들이 네. 많지가 않다. 음,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음, 근데 오히려 그런 조직 애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네. 이렇게 방송 쪽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음, PD나 감독 그렇게 카메라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좀 무서워한다는 얘기를 음, 들었어요. 네. 알려주길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그 캄보디아 현지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현지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조직과 현지 경찰이 유착됐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중국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뭐 들으신 게 있습니까? 중국 정부도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사도 하고 네. 그러는데 거의 다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애들을 저지르고 여기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음, 그래서 중국 애들도 얘네들 잡으려고 오, 각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중국이나 어디서 이제 범죄를 지르고 여기 와서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그 한국인 조직폭력 세력이나 뭐 다른 범죄 조직과 연결된 경우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거는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약간 뭐 수사기관에서는 그냥 제가 그냥 듣기로는 그냥 어떤 조직폭력배 무슨 파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어? 업체가. 그래요? 네네네. 어, 공식적으로는 뭐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혹시나 그것이 알고 싶다 촬영하시면서 에피소드, 뒷이야기들이 있다면, 미공개 부분이 되게 많은데 뭐 방송국에서도 되게 힘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쵸. 네. 네, 힘을 많이 쓰는데 오히려 그 알팀이 수사 뭐 그런 쪽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더 좋다. 오, 예. 야, 대단하네요. 역시 그 아래네요. 네. 예. 진짜 대단하고. 자, 그리고 궁금한 게, 그 현장에 그 차를 타고 같이 가셨단 말이죠. 그죠?
아, 네네. 그때 심정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아, 그때 이제 단지 다시 들어가려고 이렇게 네네네. 시도하는 거. 아, 네네. 그때는 진짜, 엄청 둘이, 그러니까 그 PD님이랑 저랑 서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네. 단지 바로 그 앞에 문 안 내리고 좀 떨어져 갖고 네네네. 하는데 둘이 엄청 떨었어요, 막. 떨었어요? 예, 엄청 둘이 엄청 떨었고 저는 제가 가던 데를 다시 또 들어가려고 또 시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음. 이제 PD님은 어떻게 해선 들어가려고 안을 찍으려고. 이야. 근데 나는 이제 그랬던 거죠. 아, 나 그 들어가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데. 근데 PD님은 모르잖아요, 그 안의 상황을. 근데 그 열정이 있잖아요. 아. 얘네들을 무조건 찍고 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는 해갖고 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PD님의 그 의지 있잖아요. 야, PD님 방송으로도 보는데 엄청 이야. 이거 다 안 나왔어요, 이거. 진짜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네. 그리고 또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그 단지를 이제 차로 여러 번 숨어서 찍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방송에서는 안 나왔는데 들켰습니다, 그걸. 들킨 장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들켰는데 차가 왔잖아요. 네네. 뒤따라오고 왔는데. 근데 가던 도중에 앞에 차가 다른 차가 막았어요. 차가 앞길을 막았어요, 2대가. 어떻게 됐죠? 그래서 도망 나왔죠. 피해갖고. 갑자기 이제 뒤에서 차 쫓아오잖아요. 근데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어떤 한 대가 또 가로막는 거예요. 호호. 근데 이제 얘네들한테 이제 또 이제 끌려가나 보다. 딱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보디가드를 한 대를 더 붙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팀이 더 있었어요. 저는 이게 단 줄 알았거든요. 방송국 이게 4명이 단 줄 알았거든요. 네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네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나도 모르게 다른 특별한 팀이 있었다는 거. 용병이 있었다. 용병이 와. 있었다는 거. 와. 네. 어쨌든 목적은 지키기 위해서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 쌈무이 시청자분들께 네네네. 하고 싶은 말씀이 하고 있는지 싶은 궁금하네요. 거는 네. 일단은 지금 많이 힘들고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3월 달에 왔잖아요. 네네. 오자마자 또 캄보디아 또 다시 갔다가 이제 4월 달에 또 그거 살고 싶다 해서 또 가서 또 찍었고. 네. 그죠. 오자마자 또 수사 기관 또 3군데에서 또 수사 받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 네. 좀 정신적으로 많이 좀 힘들고 힘들고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영화로 좀 나와갖고 좀 이렇게 나왔으면 되지 않을까. 좀 더 알려지겠죠, 그죠? 오늘 제가 방송에서 그러니까 제가 박종호님이라고 닉네임을 붙인 이유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셨을 당시에 그 가명이 박종호였거든요. 그렇죠, 가명이죠. 네, 그래서 편의성을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저 오늘 박종호님을 이렇게 귀한 자리를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좀 조심하시라. 절대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그렇죠. 네, 그 말씀을 꼭 들으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보시잖아요. 네. 그 캄보디아 단지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갇혀져 있는 분. 네네. 그러면은 무조건 댓글 남기세요. 네, 구해달라. 약간 그런 표현. 그렇죠.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막 그런 제보를 받고 있더라고요. 자, 박종호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쌈바. 예, 쌈바입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자면 혹시나 그런 캄보디아에서 무사히 탈출하신 분들 계시다면 저한테 또 제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인터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듣고 싶네요. 자, 감사합니다. 쌈바.